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료를 의무화시켰잖아요. 가입을. 그것도 8월 18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증보험료가 얼마를 내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는 첫 번째가 기존 8년을 10년으로 바꾼다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건설임대전부나 매입임대 이런 기존에 있던 이 기업들은 임대보증보험을 이미 가입을 하고 있었지만 추가로 개인의 경우도 이제 앞으로 의무화시키겠다. 그리고 곧바로 하게 되면 힘드니까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즉시 시행하지만 기존에 있던 임대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1년 후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부터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50일만 임대사업자 전월세 보증보험 만들면 전과자 됩니다. 과하죠. 예,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감옥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징벌적이잖아요.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과연 얼마를 내기에 이럴까? 지금 보증보험은 0.099에서 0.438%까지 크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집주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신용등급이 높고 1등급이고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의 전세금을 했을 때는 99만 원이 된다. 그중에서 4등급을 해서 3에 해당하는 75%는 74만 원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임차인은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24만 원을 부담을 한다. 그런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만약 신용등급 6등급까지 떨어져 있고 부채 비율이 120%까지 가 있다. 그러면은 438만 원이 돼요. 금액이 거의 4배 이상으로 뜁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도 세입자가 더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집주인의 신용 등급도 다 공개를 해야 될까요? 조금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는요. 서울 수도권으로 올수록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방으로 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금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금 자체가 높아서 부채 비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빌라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공시가격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그 주택 가격 자체가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아주 좀 취약한 그런 주택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취약한 그런 물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리고 5억 전세 보증 보험도 뭐 세입자도 돈을 많이 낸다 그 부분인데 이 임대 보증은 이제 기존에 개인이 없었잖아요. 근데 기업용으로 적용을 해라라고 하고 그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게 0.099이고요. 안 좋아질수록 끝에까지 가면 0.438까지 간다라는 부분이죠. 임대인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보험료는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그래서 허그에 들어가 봤습니다. 허그에 기업 보증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상품을 찾아봤더니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못 주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임차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한테 다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지금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이 보증금을 다 못 준다라고 가정할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은 보증금을 다 반환해서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과징적으로 이런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라는 거는 그리고 비용이 크죠. 그래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이제 장기 일반 민간 개인도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증금 곱하기 요율을 곱할 수도 있지만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주택가격 60%를 제한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첫 번째가 근저당을 세대별로 분리해서 뭐 부기에 의해서 변경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을 분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보다 선순위 제한 물건을 뭐 해소하는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동의해서 전세권을 설정이 된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권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 아닌가요? 제가 좀 잘못했나요? 결국 임차인이 요구했거나 임대인이 했거나 다 된다는 얘기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 Q&A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부채 비율이란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복지공사에서 융자금을 지원해줬을 경우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으로 나눴을 때가 비율이다. 그러면 만약에 8천만 원 나누기 1억 하게 되면 80%가 전세가율이 되면서도 여긴 전세가율이고 부채 비율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보증금 4억과 주택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4억 나누기 5억 하게 되면 80%가 전세가율, 부채 비율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이 있고 제가 1억 원을 월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전환할 때 전환율이 4%였잖아요. 1억 곱하기 4% 나누기 12 하게 되면 33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럼 월세가 33만 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억 원 더하기 2억 원 하고 3억 원이 되죠. 이걸 5억 원으로 나누게 되면요. 부채 비율은 60%가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 4억 원으로 해서 80%와 이렇게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비율이 60% 낮아지기 때문에 보증보험료율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주택 아파트의 이제 주택 가격 산정은 감정 평가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의 보증료는 여기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요율을 곱하고 기간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임대인이 만약에 이 부분이 25%를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그러면 임대인은 A에게 임대료를 포함해서 임차인한테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된다,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전세금이 4억 원이고요. 신용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이 60% 이하일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금이 2억 원이고요. 신용등급이 1등급, 부채 비율을 120%로 할게요. 그럼 이게 비율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1등급인데 60% 이하면 0.099이고요. 1등급인데 부채 비율이 120%로 가게 되면은 0.338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 4억 원 곱하기 0.099%를 하게 되면요. 39만 6천 원 곱하기 2년 하게 되면 2년 동안에 79만 2천 원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75%를 임대인이 내고 그리고 25%를 임차인이 내는 거죠. 그럼 여기 금액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이 2억 원이잖아요. 2억 원에다가 0.338를 곱하게 되면은 67만 6천 원. 그럼 2년 하게 되면 135만 2천 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4억 원일 때 79만 2천 원이었는데요. 여기는 지금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 금액에 보다 거의 2배 정도가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보증금 2억 원임에도 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부채 비율과 신용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의 금액이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주택일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불리하게 되겠죠. 그럼 오히려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입자 사는 그 주택이 보증보험이 더 많이 낸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뺀 금액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이제 전세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개인은 아마 3번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세금 4억 원으로 했고 이번엔 전세권 4억 원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그리고 1등급의 부채 비율이 80%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는 도시기금 근저당이 1억 원이 있고요. 전세보증금 2억 원, 그다음에 월세로 1억 원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신용등급 1등급의 부채비율 60%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볼게요. 전세권에서 5억 원에서 60%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보증료를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전세권 4억 원에서 5, 6에 30이니까 3억 원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료를 낸다. 그러면 13만 3천 원, 2년 하면 26만 6천 원. 굉장히 금액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기금이 1억 원에다가 보증금 2억 원이면 3억 원이죠. 그럼 3억 원에서 60% 하게 되면 5억 원에 60%면 3억이에요. 그럼 0원이면 이런 거는 안 내도 되나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또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이 임차인이 낼 수도 있고 임대인이 낼 수도 있고 반반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의 0.2%를 보통 하고 그리고 그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입니다. 그러면 4억 원을 가지고
전세금을 했을 때 약 100만 원 정도가 전세권 설정 비용이 나와요. 그러면 126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러면 4억 원의 전세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1등급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등급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럼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에 따라서 부채 비율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를 하나의 대안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개인에 대한 부분이었고 법인에 대한 이 요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교를 해보시고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각자.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되는 보험 요율을 가지고 보험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좀 조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했던 것처럼 임대사업자의 부담이 지금 비용이 되게 과다해집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실익이 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럼 과연 내가 유지할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임대사업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그리고 이 보증보험의 의무 강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가입하는 이유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예, 비용이 좀 크죠? 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